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산 엔진 개발과 6세대 전투기 탑재, 비행 성공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최신 한국형 엔진과 6세대 기술 탑재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의 고고도 이륙 시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는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산 F414 엔진 의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수출 자율권 확보와 함께 특허 생산을 가능케 하여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주도한 고온 고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라믹 복합 소재를 활용한 이 엔진은 기존 대비 20% 이상의 추력 향상과 연료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KF-21의 6세대 기술 탑재는 인공지능, AI, 기반 전자전, 유무인 복합 작전, 초음속 미사일 운용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미 공군의 고고도 이륙 시험은 KF-21의 국산 엔진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성공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KF-21은 기존 F-35와 비교해 가격 대비 성능, 유지비 절감, 수출 자율성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이는 중소국가들이 5세대 이상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국산 엔진 개발로 미국의 라이선스 제약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는 중동, 동남아, 동유럽 등 비동맹국으로의 수출을 가속화하며 방산 시장의 다극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산의 세라믹 복합 소재 기술은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성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엔진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KF-21의 6세대 기술은 AI 기반 전자전 시스템으로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무인 복합 작전은 무인기와의 연동을 통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미 공군의 고고도 시험은 KF-21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유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합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기술 유출과 종속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음속 돌파와 무장 투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국산 엔진 탑재 후에도 이러한 성능은 더욱 향상되어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K9 자주포, FA-50, 무인기 등에서 이미 국제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KF-21의 국산 엔진 성공은 K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의 F414 엔진은 성능은 우수했지만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며 계약 무산 사례를 낳았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이러한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며 수출 자율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KF-21의 6세대 기술은 초음속 미사일 운용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요소로 평가됩니다. 고고도 이륙 시험은 미 공군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독자 기술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KF-21은 스텔스 설계와 내부 무장창을 통해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70%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은밀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국산 엔진은 기존 F-414 대비 15% 높은 추력을 제공하며 고고도와 고속 비행에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KF-21의 작전 반경과 임무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KF-21의 6세대 기술은 무인기와의 네트워크 중심전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유무인 복합 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KF-21의 국산 엔진 개발로 방산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기존 강대국 중심의 방산 시장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옵니다. KF-21은 약 900억 원의 단가로 F-35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중소국가들이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의 특허 생산은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한국이 기술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방산 협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KF-21의 고고도 비행 성공은 미 공군의 시험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6세대 기술 탑재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전쟁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이는 AI, 무인기 연동, 초음속 무기 등 미래전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한국은 KF-21의 성공으로 2035년까지 120대의 공군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KF-21 수출 걸림돌. 인도네시아 분담금 타결에도 미국 수출 허가가 발목 잡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며 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였지만 미국의 수출 허가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난 1일 현지 시각 인도 이비에이션이 보도했다. 앞서 아미레커그니션도 지난달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이는 KF-21에 들어가는 미국산 핵심 부품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3국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엔진과 S 레이더 핵심 부품, 항공전 자장비 등 미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다수 사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 IGA에 따라 KF-21을 해외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산업계는 이 규제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주요 수출 후보국과 계약을 맺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내에서 F-414 엔진을 생산하는 라이선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수출 허가권을 넘겨받지 못해 미국 의존도가 높다.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KF-21 수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공동 엔진 개발을 추진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KF-21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7,600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48대의 KF-21을 도입하고 기술 이전 권리도 유지한다. 이 합의에는 파묘, 커피 등 현물로 결제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1,100억 루피아, 약 92억 원을 1차 납부했으며 90일 이내에 3,500억 루피아,
약 293억 원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국방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나머지 분담금을 내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와 기술 유출 논란으로 분담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협력이 위태로웠다. 2023년까지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에 그쳤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현지 정비센터 구축 등 협력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첫 해외 고객이자 생산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한국 공군은 KF-21 12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는 48대를 받기로 했다.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지만 미국 수출 허가가 확실하지 않아 계약 체결은 미뤄지고 있다. 국방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수출 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KF-21 수출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과 함께 기술 자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